이번에 일본의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인 SBI 측에서 긴급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요, 이 XRP를 보상으로서 지급하면서 그냥 나눠주겠다라는 결정을 남겼는데요.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보자면은 SBI 그룹 같은 경우는 하이퍼 예금이라는 새로운 엔화 예금 계좌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가입자한테 XRP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금리는 세전 기준 0.42%, 기존 SBI 신세이 은행의 최고 금리 0.4%보다도 소폭 높은 수준을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율 자체보다도 여기에 코인 보상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SBI가 단순하게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아니라 이 XRP 리플이라는 실존하는 암호자산을 공식적인 리워드 수단으로서 채택했다는 사실이겠죠. 과거에는 은행 측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주는 게 영어 관람권이라거나 마일리지, 이런 소소한 현금 보너스였는데, 이제는 디지털 자산, 그것도 송금과 결제 네트워크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XRP를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전통 금융상품 안으로 현재 암호 자산이 들어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겠죠. 사실 SBI랑 리플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깊습니다. SBI 같은 경우는 리플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고요. 일본과 동남아시아 송금 네트워크에서 XR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외 송금을 꾸준히 확대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말로만 협력한다 수준이 아니라요, 이미 실제 사용을 여러 해 전부터 쌓아온 파트너십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예금 플러스 XRP 보상 상품을 내놨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규 고객에 대한 유치예요. 엔화가 장기 약세로 가면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만 들고 있기보다는 암호화폐나 달러 자산으로서 해지하려는 경향 자체가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BI 측에서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면은 XRP까지도 얹어줄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강력한 유인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XRP 생태계 확장입니다. 신규 고객이 예금을 만들고 XRP를 받으면요, 그 XRP는 SBI 개별 거래소인 VC 트레이드 지갑으로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거래소에서 송금과 투자로서 이런 동선 자체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코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XRP를 체험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신규 고객 A씨가 하이퍼 예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XRP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걸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송금을 한다면 어떨까요? 기존 은행 수수료랑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SBI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상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상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용 루프까지도 체험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해요. 보상 코인이 바로 시장에 던져지는 흔히 말하는 덤핑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매도 압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서 XRP를 받아본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초기 경험들이 쌓이면은 보유 전환율 자체가 올라갈 거고, 결국에 사용자 기반 확대에서 반복 수요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바로 규제랑 세금 문제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 거래 이득을 잡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는데요. 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XRP를 받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과제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체계 안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제도권 자산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이번 SBI의 움직임 자체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 상품 안에 암호자산 리워드가 들어온 것, 그것도 리플 XRP라는 실제 사용 기반 코인이 들어온 게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일본의 금융청이 일찍부터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시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모델이 동남아시아 혹은 한국 같은 다른 시장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XRP가 단순하게 가격만 오르내리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요, 점점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이번 사례 자체가 그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자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XRP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렉스 오스프리에서 내놓은 XRPR ETF 상장 첫날 거래량이 무려 3,700만 달러를 찍었는데요. 같은 날 함께 나온 도지 ETF도 1,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측에서는요, 올해 상장된 모든 ETF 중에 첫날 거래량이 1위를 기록했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남겼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겠죠. 이게 단순하게 화제가 아니라 이 제도
체득권 안에서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서 XRP다 이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이 ETF라는 상품이 뭐길래 이렇게 의미가 큰 걸까요? ETF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업비트 계좌 없이도 증권사 MTS에서 클릭 몇 번으로써 XRP에 투자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고, 이게 바로 제도권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식 통로이자 일반 투자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XRPR ETF의 스펙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가 XRPR이고요. 상장 시장은 CBOE-BZX입니다. 구조는 40액트 ETF 형태로서 자산의 대부분은 현재 현물 XRP를 직접 보유하고 그 일부는 XRP에 연동된 ETP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총 보수는 0.75%.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0.75%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0.19에서 0.39%대인데 알트코인 단일 자산 ETF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보수가 아니라 실제 자금 유입과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겠죠. 이제 첫날 거래량을 다른 ETF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올해 상장된 신상 ETF 중에 XRPR이 현재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 ETF가 5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알트코인 ETF가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는 현재 시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의 무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이게 단순하게 이벤트성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솔라나, 에이다 같은 이런 다른 알트코인 ETF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어야 될 포인트가 바로 규제 환경에 대한 변화인데요. 지난 9월 18일 당시 미국 SEC가 스팟 커머디티 ETF에 대해서 일반 상장 기준을 허용을 했어요. 이제는 종목별로 일일 승인 심사까지도 거쳐야 됐었는데, 이제는 나스닥 CBOE, NYSE 그리고 ARCA 같은 이런 거래소가 일정 요건만 맞추면 빠르게 상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번 XRPR과 DOJ ETF의 등장 자체가 바로 이런 제도 변화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진짜 의미 있는 유입인지 아니면은 첫날 이벤트로서 끝나는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균 1거래 대금, 그리고 최소 2에서 4주 동안 하루 2천만 달러 이상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즉 NAV 괴리입니다. ETF 가격 자체가 실제 XRP 가격과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안정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기관 자금들이 꾸준히 붙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순자금 유입 여부입니다. 단순하게 거래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신규 자금들이 펀드로 들어오는지, 크리에이션, 리뎀션 데이터가 늘어나는지 보셔야겠죠. 이게 진짜 장기 유동성 확보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2주일 정도 모니터링하면서 2주 후에 후속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주식 계좌로서 CBOE 상장 ETF를 매수할 수 있겠지만 이 원화 한해지는 제공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XR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1 환율이 내려가면 수익률이 꺾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반대로 또 달러 강세가 나오면 환차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ETF는 현물 XRP 보유량은 다르게 브로커리지 비용 그리고 괴리 리스크가 있지만요. 대신에 세무 처리나 보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즉 편리함과 직접 보유의 선택 자체가 된다는 거고, 이번 XRPR ETF의 첫날 성적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XRP가 소송 종료 이후에 드디어 제도권의 공식 무대에 올라섰다라는 증거겠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일시적인 불꽃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 유입으로 굳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후자가 된다면은 XRP는 ETF, 스테이블코인 RLUSD 그리고 ISO 20022 결제망이라는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진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전망이 바로 비트코인이 2주일 안에 신고가를 다시 찍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가능성이 무려 70%까지도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보다 이 전망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이냐겠죠. 오늘은 그 숨은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온체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ETF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내면서 콜드 월렛을 보관하는 중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매수세가 아니라 중장기 홀더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구조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고래 지갑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서 확인이 된다는 거고, 하지만 이런 강세장이 도래하기 전에는 항상 조정이 필요해요.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레버리지를 털어내야지 그 다음 상승 랠리에 힘이 생깁니다. 역사적으로도 신고가 직전에는 흔들림이 반드시 존재해왔고요. 2020년 2만 달러 돌파 직전에도 15%가 넘는 급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하락이 온다라고 겁낼 게 아니라요, 오히려 강세장의 전조로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4분기 연말 시즌입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 상승 랠리는 이 시기에 집중이 되어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관 자금 때문인 거고, 연말에는 펀드 성과를 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간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위험 자산에 자금을 더 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ETF를 통해서 제도권에 편입된 자산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금 흐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거시 변수까지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달러 약세 전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지금 상황이 단순한 차트 흐름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자금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펌핑이 아니라요,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2주 안에 신고가 간다, 이런 말만 믿고 몰빵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겠죠. 조정 구간이 오면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단기 과열 신호에서는 일부 익절을 해두는 게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은 늘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온체인 자금 유입, 기관 자금, 계절적인 요인들, 거시 환경까지도 맞물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신고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단기 하락이 오더라도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인 거고, 구조적인 자금 유입은 이번 사이클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가요? 자유롭게 영상 하단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후속 영상으로서 다루어 드릴 예정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온체인 유입 자금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년 동안 누적된 온체인 자금 유입이 4,3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최근 1년 반 동안 들어온 자금이 무려 6,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즉 지난 15년 전체보다도 최근에 18개월 동안 유입된 돈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가격 차트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전환인 거고, 그렇다면 이 돈들은 과연 어디서 흘러 들어왔을까요? 첫 번째로 미국 현물 ETF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메이저 기관들이 발행한 ETF로서 매일매일 유입과 유출 자체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총합은 여전히 플러스 흐름인 거고, ETF에 들어온 현금은 결국에 커스터디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온체인 유입으로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인데요. 최근에 일주일 기준으로만 봐도 33억 달러가 디지털 자산 펀드에 들어왔고요. 그중에 24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즉 기관머니가 단순하게 서류상 ETF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온체인에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대비 비트코인 시가총액으로 보는 SSR이 낮을수록 매수할 수 있는 탄약이 충분하다는 뜻인데요. 현재 이 지표가 여전히 매수 여력이 크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즉 언제든지 비트코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달러 준비금이 현재 시장에 넉넉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 보유량도 살펴보셔야 돼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곧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또 중장기 보관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현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금 유입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직선 상승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파생 상품의 속도계를 함께 보는데요. 펀딩 레이트가 과도하게 양으로 치우치면은 레버리지 롱이 너무 많다는 신호인 거고, 이럴 때는 조정 하락세가 찾아옵니다. 또 반대로 음으로 치우치면은 숏이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숏 커버링으로 인한 강력한 상승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보시면요, 미결제 약정이랑 기관 포지션이 늘면 늘수록 중기적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읽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온체인 자금과 파생 상품 속도계를 함께 보셔야지 균형 잡힌 해석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공포랑 불안 요인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ETF 하루 순 유출이 나오면 시장은 요동치겠죠. 거시경제 뉴스에 따라서 단기 급락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분명히 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1년 반 동안 들어온 돈이 15년치를 넘어섰고요. ETF 펀드,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잔고까지도 모두 같은 방향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정말 단순해요. 이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물 위주의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원칙을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속도계를 활용해서 과열 구간에서만 한 발 물러서는 거, 지금은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숫자는 항상 이미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리플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고 호재라고 알려진 뉴스들만 접하시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막막하시다면요. 이 시점에서 코인 투자 시장의 큰 틀을 공부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 리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시면서 리플이 좋다, 리플이 10,000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일단 매수부터 해보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리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코인인 건지, 정말 좋은 코인인지, 그리고 과연 10,000원 그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 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 리플은 소송과 각종 악재로 인해 가지고 4,900원에서 160원대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4,900원까지 회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게 보면은 160원에서 4,900원까지 대반등을 한 거고, 또 반대로 보면 4,900원에서 160원까지 끔찍한 하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겠죠. 물론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지만요. 만약에 공부가 되어 있으시고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7년 전 4,900원에 매수하셨더라도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평균 단가 낮추셨겠죠. 결국에 지금쯤 충분한 수익을 보고 있으실 겁니다. 또 반대로 공부도 없고 확신도 없다라고 했을 때 급락장에서 불안감에서 바닥에 손절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하는 걸 보면서 또 다시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경험을 반복을 하시는데, 리플이 천천히 오르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의문이 들고, 또 검색하다 보면은 10,000원 간다, 100달러 간다 이런 글을 접하면서 단편적인 생각으로서 고점에서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평균 단가는 자연스럽게 고점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공부겠습니다. 분할 매수,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구간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천천히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인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요, 오늘 사지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조급함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오는 거고, 마트에서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는 말이 있죠. 배고픈 마음으로 무리해서 매수하다 보면은 결국에 고점에 몰빵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코인 시장은 단순한 정보 싸움이 아니라요, 심리 싸움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진 자리에서 이 원칙 있는 매매를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
빠졌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